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2일 오후 3시입니다.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분노 투표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참패시킨 이후에 대한민국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심의 분노의 뚝이 터졌습니다. 이게 사회 전반에, 정치판에, 그리고 관료세계에, 언론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크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교체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정권이 아니라 여론이고 민심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정권 믿고 안하무인 오만방자하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가장 적극적으로 아부했고, 적극적으로 심부름했고, 적극적으로 하수인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김어준 TBS 방송인, 두 사람이 요사이 수세로 몰렸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민심의 변화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권 교체는 3월 9일 투표로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결과는 지금부터 누적되고 있는 이 대세가 그날 자연스럽게 압도적인 표차로 문재인 세력의 집권 연장을 좌절시키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권 교체는 그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날까지의 누적된 이 기울기, 정권이 서서히 넘어갑니다. 하루아침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징조가 하나씩 보이는데, 오늘 보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의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이성윤 지검장을 사실상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기소 타당성 여부에 대한 외부 인사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 일정을 고려해 기소를 최대한 늦춰보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이성윤 씨가 지금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기소가 되어버리면은 기소된 사람을 총장 후보로 대통령에게 올린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기소를 막아보겠다. 그러니까 검찰은 이미 불구속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은 수사심의위원회, 외부 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게 바로 지연 전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아직 소집 일정은 잡지 못했다. 조만간 일정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이번 선거의 여파죠. 이번 선거에서 예컨대 여당이 이겼으면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되는 방향으로 갔을 텐데, 여기에 갖가지 브레이크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 이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입니다. 이분이 윤석열 총장 물러난 이후에 검찰을 상당히
이 중립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압력을 받아가면서도 검찰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결국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사람인데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부장검사 30명에 대한 리더십 교육에 참석을 했는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화 명량을 인용하면서 전장에 있어 장수의 의리는 충성에 있고 그 충성은 임금이 아닌 백성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처럼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의리는 정의에 있다. 검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정의와 공정에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들 눈에 비친 검찰의 자화상은 힘이 세고 무섭다. 강자에 약하다. 오만하고 폐쇄적이다는 것이라면서 항상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언론은 조남관 차장의 이 발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과도한 친정권 행보를 취했던 일부 검찰 간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조 차장은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최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보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김어준에 대한 국민들의 불쾌감, 김어준의 그동안의 왜곡 보도, 친정권 보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쾌감이 결국은 야당 후보를 찍는 쪽으로 기울도록 했다. 그래서 김어준 같은 사람은 계속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게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는 불리하고 정권 교체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김어준 씨가 재발이 저린 것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감사원이 어제 21일 정식 감사 이전의 사전조사 명목으로 TBS를 방문했다.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려는 것 아니냐. 일개 라디오 진행자 때문에 감사원이 특정 기관을 감사한 사례가 역사상 있었느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또 무슨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정권의 탄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기고만장하던 김어준이 갑자기 자기가 감사원으로부터 탄압받는다? 아니, 문재인 정권 그리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송인이 갑자기 왜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자기가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방송하기 전에는 감사원이 김어준을 뭐 어떻게 했는지, 사전조사 명목으로 방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자신이 말함으로써 알려지게 된 겁니다. 감사원은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는 그 감사가 일종의 탄압적 형식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글쎄요. 우선 김 씨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단체는 문체부에 TBS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진정서를 내고 모 변호사 모임은 저희 탈세 여부를 조사하라고 국세청에 진정을 하는데 이게 그저 출연료 때문이냐. 뉴스공장이 한 해 거두는 협찬 수익이 TBS TV 라디오 프로그램 전체 제작비와 맞먹고 한 해 30억 원대였던 협찬 광고 수익을 100억 원대로 만들었다는 시점에서 출연료의 이야기는 끝나야 하는 것이다. 그만큼 수익을 올렸으므로 자기가 이 출연료를 많이 받아도 괜찮다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협찬 광고라는 게 그 권력의 뒷받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30억 원대였던 협찬 광고 수입을 3배로 늘렸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 씨는 이어서 출연료는 핑계고 실제로는 특정 정치 세력이 마음에 안 드는 진행자 하나를 방송에서 퇴출시키는 것 아니냐. 이명박 정부 때 KBS 정연주 사장을 찍어내기 위해 감사원을 동원했던 것과 같은 것 아니냐라고 좀 약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TBS가 김 씨에게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만으로 회당 한 분 나올 때마다 하루 나올 때마다 200만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지급했다면서 5년 동안 출연료가 23억 원에 달한다. 23억 원에 달하면 이게 달러로 하면 약 200만 달러입니다. TBS는 재단의 영업 비밀 침해와 출연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출연료 공개를 거부했고, 김 씨는 공직자도 아닌데 왜 개인 계좌를 들추나 오버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첫째, 구두 계약이 이게 통상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원이 감사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건데,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감사원에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미디어 재단인 TBS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인지, 서울시는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 원을 지원하는데 출연료와 비용 지출 등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 감사가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감사, 즉 예산 집행 등을 포함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당연히, 왜냐하면은 이 국민 세금인 서울시 예산이 이 TBS에 연간 400억 원이나 지원된다 이거예요. 그럼 400억 원이 적정하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감사원이 꼭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걸 감사 착수에 대비해 가지고 미리 사전조사하는 게 무슨 탄압이라고 이렇게 그것도 자기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공직자도 아닌데 이럴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방송인은 공직자입니다. 퍼블릭 피거라는 것은 공무원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예컨대 예능인들 다 이 사람들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기준은 이름이 알려져 있는 보통 사람들에 대한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때로는 프라이버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파파라치라고 불리는 그 사진 찍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사진 찍어도 상대가 공직자일 경우에는 그럴 권한이 부여되는 겁니다. 이 김어준 씨는 이런 관례에 대해서 모르든지 아니면은 정권의 보호를 받아 놓으니까 그런 데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어준, 이성윤 두 사람 문재인 정권의 총화라고 부를 수가 있죠. 총화는 총회한다 할 때 그 총자입니다. 귀염둥이죠, 귀염둥이. 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몰리고 있는 게 바로 지난 4월 7일 선거에서 국민들이 화를 벌컥 낸 결과로서 발생한 대한민국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일이 한두 번, 여러 군데서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뚝이 터졌습니다. 민심의 분노라는 이 쓰나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